정연파 교류에 대한 발생 부분과 그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은 교류 발전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직류 발전기하고 교류 발전기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발전된 전력을 끄집어내는 이 부분의 구조적인 차이가 직류 발전기하고 교류 발전기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여기 이 부분에 R1이라고 적혀 있죠. 또 R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슬립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립링. 슬립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AC입니다. 근데 그 AC는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요. 반주기마다 이렇게 전류가 왕복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체가 이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도체가 회전하는 거죠. 이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N에서 자극을 끊는 거죠. S에서, 이쪽은 S네요. S에서 자극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 때 하고 N에서 반대쪽이죠. 이렇게 가면 이쪽은 어느 쪽이 되겠어요? 이쪽은 N극이 되겠죠. N극에서 이 도체가 와 있을 때 하고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류는 위아래로, 즉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N극에서 기전력을 끊었다면 여기 S극에서 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반주기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입니다. 그래서 교류는 전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변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교류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발전기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발전기 구조부터 잠깐 살펴보면 요거는 자극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전자석이 쓰이고요. 요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계자라고 얘기해요. 필드 마그네틱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회전하는 게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도체만 표현되고 있지만 회전하는 원통 모양의 회전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회전자라고 하죠. 회전자 또는 전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전자나 전기자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아마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있고 그 전기자 속에 홈을 팝니다. 홈을 파고 그 안에다 도체를 삽입하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지죠. 그게 발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스스로 도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 외부에서 돌려주는 것은 무엇이 돌려주는 거냐? 수력 발전 같으면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차라고 하는 게 돌려주는 거죠. 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으면 증기의 힘, 즉 열을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가 이제 건조 증기가 되거든요. 습기 다 빼고 그래서 그 증기 터빈을 통해 가지고 회전을 얻는 거죠. 터빈을 이용해서 회전을 얻는 요즘은 이제 게스 터빈도 있고요, 스팀 터빈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터빈을 통해서 돌려주는 누군가 돌려주는 거죠. 이런 발전,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이 되겠죠. 발전기는 스스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계적으로 이 회전자를 돌려줌으로 해서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도체가 있고 여기에 B라고 있는 도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A가 B 자리로 가고 B가 A 자리로 오면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회전하는데 이런 회전은 무슨 회전이라고 그래요? 원운동이죠. 원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빨간색의 도체가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이 자속을 절단하게 되는 거죠. 절단할 때 전자유도 법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절단할 때. 자속을 도체가 끊고 지나갈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속을 도체가 어떻게 해요? 끊고 지나갈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쇄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쇄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도체가 자속을 끊고 지나갈 때, 그때 전자유도 법칙이 생깁니다. 전자유도 법칙.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과 도체가 서로 만나서 도체가 자속을 끊고 지나갈 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자기학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때 전자유도 법칙은 E는 dt분의 d파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시간당 자속이 얼마나 도체하고 이렇게 만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dt분의 d파이가 이게 물론 이제 코일이 한 개, 도체가 한 개 있을 때하고 도체가 10개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도체 개수 뭐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기전력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에 대해서 이걸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의 식은 dt분의 d파이다. 즉 시간과 자속에 대한 변화량이죠. 이건 미분식이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미분식이죠.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뭐예요? 전자유도 법칙이다. 그래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쇄교할 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쇄교할 때.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 그 회전자를 돌려줄 때 어떠한 속도로 돌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발전기를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의 속도로 회전시킨다. 이게 이제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의 값으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위를 보니까 기억이 나야 되겠죠?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다. 그러니까 라디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간당에 대한 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간당에 대한 각을 이야기할 때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각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속도. 각속도 오메가 또는 뭐 각 주파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에 대한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물체가 원운동 하는데 1초 동안 몇 도의 각도로 가느냐. 이게 이제 한 바퀴로 돌 수도 있고 두 바퀴로 돌 수도 있고 하죠. 여기 지금 이런 원운동하는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얘가 돌 때 1초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 수도 있죠. 1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릴 수도 있고 요게 12바퀴 돌 수도 있고 60바퀴 돌 수도 있죠. 1초에. 1초에 얼마나 가느냐라고 하는 그 각도. 여기서 1초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 이거는 1초에 얘가 60번 회전하게끔 해요. 60번. 1초에 60번 회전해야 주파수가 몇 번 바뀌냐면 60번 바뀌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발전기가 있다. 발전기를 단면에서 보면 요게 이제 계좌가 될 겁니다. N극이 될 거고 요것이 S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N극과 S극이 있다면 지금 이 발전기를 돌고 있는 도체 하나를 보면 얘가 원운동을 하거든요. 원운동을 하는데 1번에 위치해 있을 때에 또 이렇게 해서 2번에 위치해 와 있을 때에 여기 3번에 위치해 와 있을 때에 여기 4번에 위치해 와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1번의 위치는 스타트 지점이다. S극에서 먼저 스타트했다라고 해도 괜찮고 N극에서 먼저 스타트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N극을 먼저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3번에 위치해 있을 때가 여기가 되겠죠. 3번에 위치해 있을 때. 3번에 위치해 있을 때가 여기가 아니네요. 3번에 위치해 있을 때가 여기가 되겠죠. 제일 많이 쇄교할 때죠.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요거라는 거죠.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가. 그리고 가장 많이 쇄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쇄교 안 하는 지점으로 올 때가 4번이죠. 이렇게 오는 부분이 여기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1번으로 갈 때,
1번이 마이너스로 최소죠. 그게 1번으로 갈 때. 4번에서 1번으로 갈 때. 1에서 2번으로 갈 때, 요렇게. 다시 3번으로 가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는 정형파 교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사인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회전하면서. 얘가 회전하면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이렇게 해서 기전력을 많이 세교하고, 세교되는 기전력이 여기, 요 지점은 이제 세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요렇게 회전하니까요. 요렇게 회전하니까요. 얘는 세교할 때는 요렇게 회전하죠. 이해하시겠죠? 직각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속도가 V란 말이에요. 각속도 오메가니까요. V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V하고 자속이 이루는 각은 요때는 0이고요. 요때는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2번과 4번에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 3번이죠. 여기가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극이 만드는 기전력과 S극이 만드는 기전력 이렇게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게 교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올라갈 때 이 모양이 사인 세타 모양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보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 이 그림 하나 보이죠? 직각입니다.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직각이냐? 반지름과 또 속도가 이루는 것은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직각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속도 V는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가지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힘과 이러한 힘.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자속과 나란한 방향이죠. 자속과 나란한 방향이니까 얘는 자속을 끊는 성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속을 끊는 성분은 바로 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전력을 만드는데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실제 기전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성분이 되는데 여기 이루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것은 억각으로 여기가 같죠. 직각삼각형의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루는 각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거는 높이 성분에 해당하겠죠. 높이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삼각함수로서 무슨 성분하고 똑같다? 사인 세타 성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게 V라고 한다면 요거 무슨 성분이에요? 사인 세타 성분이라는 거죠. 요거는 V 뭐예요? 코사인 세타 성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이루는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코사인 세타가 이거라잖아요. 사인 세타가 이거라잖아요. 알죠? 기억합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여기서 구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V분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항하면 V 코사인 세타죠. 그렇잖아요. 밑변은 이게 모르는 게 밑변 아니에요. 밑변은 얘는 어떻게 돼요? V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인 세타도 뭐예요? 높이 성분이잖아요. 높이 성분이니까 사인 세타를 구하면 빗변분의 높이 성분이잖아요. 높이 성분 몰라요. 그럼 모르는 높이 성분은 어떻게 돼요? V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성분은 사인 세타고 밑변 성분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것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벡터도에서 보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세교하는 성분인데 얘가 기전력을 만드는 성분인데 걔가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이 V에 대한 사인 세타 성분이라는 거죠. 즉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기전력이 만들어진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기전력 E는 자속과 도치의 길이와 속도의 곱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도 기전력을 표현하지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발전기 내부를 보면 자속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죠. 속도 중에서 무슨 속도예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속도 때문에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지금 각도가 30도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S극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30도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면 여기서 요 상태가 30도가 되는 거죠. 그때 요 값이 전체 얼마냐? 여기가 전체 얼마예요? 1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그 30도가 될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잖아요. 0.5. 그렇죠? 이렇게 사인 세타의 값에 맞게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가 사인 세타의 값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인 세타 때문인 거죠. 자, 사인 세타 때문인 거죠. 자, 요거. 사인 세타 때문에, 얘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정형파 형태 커브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형파라고 하는 거예요. 정형파. 정형파면서 뭐예요? 교류라고 하는 거죠. AC가 되는 겁니다. AC. 이해하시겠죠? 사인 세타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개념이 원운동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정형파 교류가 있다면 이런 정형파 교류를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수식으로.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것이 된다는 거죠. 요식이 요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BLV 사인 세타다. BLV 사인 세타다. 근데 요거는 세타의 값으로 표현해요. 세타의 값으로.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세타로 가는 거죠. 이 커브가 세타로 가는 거죠.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표현할 때는 얘를 각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 각도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시간으로. 각도를 갖다가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형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다시 표현해야 됩니다. 각도 다음에 각속도. 자,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각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라디안이죠. 라디안. 세타 라디안이죠. 그렇죠. 라디안이에요.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메가인데요. 라디안 퍼 세크죠. 라디안 퍼 세크죠. 그러면 1초에 만약에 1초에 한 바퀴 돈다라고 하면 오메가는 얼마일까요? 기억하나요? 원래 이제 원의 한 바퀴는 2파이잖아요. 맞죠? 근데 1초에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죠. 1초에 한 바퀴 돌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초에 60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60바퀴.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60바퀴가 들어가야 되겠죠.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전기가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전기가 원운동을 하는데 1초에 60회전을 하면 60회전 할 때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얘가 1초에 60회전을 합니다. 얘가 1초에 60회전을 하면 얘가 몇 번 나오겠어요? 요렇게 바뀐 것이 2극 발전기에서는요. 요렇게 바뀐 것이 얘가 60개 나오죠. N회 나오죠. N회. 맞습니까? 60회전 하면 얘가 60회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것이 60번 나오는 겁니다. 60번. 60번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 1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 그렇죠? 그리고
얘가 1초에 몇 주기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1초에 60번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사이클 퍼 세크. 사이클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죠. 초당 몇 사이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주기거든요. 사이클이 주기니까 1초에 몇 사이클이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F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헤르츠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라고 해요.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 이해하시겠어요? 1초에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 뭐 처음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상식이니까. 한 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갖다가 한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이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초에 몇 사이클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그게 주파수입니다. 사이클 퍼 세크.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발전기를 회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발전기가 있으면 이것을 회전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그랬죠. 원운동을. 근데 얘가 아까 몇 번 회전시켜요? N회전 시키는 겁니다. N회전. N회전. 우리 보통 이제 60회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는 60회전 시켜요. N회전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각도로 표현하면 한 바퀴 돌 때 2πn인데 n바퀴 돌면 2πn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2πn 라디안 퍼 세크에 대한 개념으로 회전을 시켰는데 그때의 주파수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바퀴 돌 때 주파수가 몇 번 생겼어요?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것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이거 주파수가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얘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얘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60바퀴 회전하면 얘가 몇 개 생겨요? 60개 생기는 거죠. 60개. 그러니까 말이에요. n번 돌면 몇 개 생겨요? n개 생기는 거죠. n개. 주파수가 n하고 같아진다는, f가 n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그래요. 라디안 퍼 세크,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형태의 n으로 표현하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속도라고 불러요. 각속도. 요거는 이제 초당 회전수가 되겠죠. 1초에 몇 회전 하냐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 이 초당 회전수를 RPS라고 그래요. 분당 회전수 하면 RP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몇 회전 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낼 때는 얘는 뭡니까? 얘는 각 주파수라고 불러요. 각 주파수니까요. 각속도하고 각주파수는 이극 발전계선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기적으로 해석할 때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극 발전기에 대한 사이클이니까요. 물론 이제 여기 극수가 늘어나면 사이클이 또 늘어나겠죠.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데 그것도 결론으로 보면 이극 발전기의 형태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극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파수가 늘어나는 거 당연한 이야기니까 어차피 약분하면 모든 전기는 이극 발전기로 일단은 분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극에서 만드는 기전력, S극에서 만드는 기전력 이렇게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러한 회전 속도로 회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걸 또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타는 뭡니까? 라디안이죠, 라디안. 그런데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는 얘가 라디안 퍼 세크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t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크를 곱해줘가지고 세크 약분시켜버려야 되겠죠. t를 곱해줘야 되겠죠. 세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약분시켜줘야 되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야 라디안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타 이퀄
오메가 t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타 이퀄 오메가 t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ft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이게 라디안이죠. 라디안이죠. 우리는 이제 전기는 라디안으로 일단 표현하는 거니까요. 정리되겠습니까? 이렇게 세타를 시간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 세타의 함수지만 사인 세타니까 세타의 함수지만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적어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어요? 오메가 t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는 거죠. 시간이 변하는 형태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타가 아니고 오메가 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세타라고 얘기했죠? 이 세타라고 하는 거, 이거 세타 대신에 뭐라고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오메가 t라고 적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사인 세타였잖아요. 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어떻게 적는다는 얘기죠? 사인 세타 대신에 B, L, V, 사인 오메가 t라고 적어도 된다는 거죠. V 사인 오메가 t. 세타하고 오메가 t는 같으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BLV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회로 이론 보면 교류 얘기할 때 세타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오메가 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간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잖아요. 오메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 각도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부를 때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함수니까 뭐라고 불러요? 순시 값. 순시. 그때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인 앞에 있는 요렇게 붙어있는 BLV인데 요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을 이해해서 요거는 결국 BLV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보면 요쪽 그래프 보세요. 요쪽 그래프상에서 보면 요게 사인 세타라고 돼 있으면 결국 요게 최대값이 BLV가 되겠죠. 여기 사인의 사인에 대한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값, 여기 최대값이 되겠죠. 피크값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서 여기 첨두값이 되는 겁니다. 요 자리가 바로 뭐예요? BL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BLV, 요게 BLV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BLV는 요게 뭐예요?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대값.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 요것을 순식값이라고 얘기하고 요 전체를 순식값이라고 하고 사인으로 표현할 때 이 사인의 요 크기가 이게 뭔지 모르지만 BLV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어쨌든 그래프상에서 여기서 보면 최대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정연파 교류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연파 교류에 대한 각도하고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최대가 되죠.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자, 요 식이 바로 그 식이 되는 거죠. 요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VM이라고 하는 게 BLV가 VM이라고 보면 요걸 최대값이 되고 요거 이제 전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전체를 순식값이라고 하는 거죠. 요 전체는 순식값. 그리고 요 V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뭐가 돼요? 최대값.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세타가 오메가 t가 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요거 이해했어요? 정연파 교류가 표현되는 거 이해했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리고 주기가 뭔지, 주파수가 뭔지 이해했습니까? 주기가 뭔지, 주파수가 뭔지 이해했어요? 알죠, 이제. 충분히 이해할까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각 주파수 또는 각속도라고 하는 거고,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하죠? 여기서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 수로 정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세타와 오메가 t의 관계 식이 성립을 하고 BLV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BLV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 얘기가 되겠죠.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가 있고 세타로 나누면, 즉 세타를 오메가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메가분의 세타가 되면 얘가 시간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보통 이제 60Hz라고 한다면 60Hz예요. 60Hz. 그럼 2파이 6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20파이가 되거든요. 120파이가 되면 120파이의 우리 정연파 교류가 있어요. 120파이에 대한 정연파 교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120파이예요. 그냥 한 주기만을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한 주기야. 그러면 60분의 1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30도 움직일 때 몇 초가 걸리느냐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메가, 즉 이렇게 지나가는 이 오메가 t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오메가가 뭐 100Hz가 되면 이 30도가 가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 시간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20파이가 되잖아요. 30도는 몇 분의 몇 파입니까? 파이를 60도로 6으로 나눠주면 되죠. 6분의 파이가 30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파이 약분되니까 얘는 이제 몇 초가 되겠습니까? 시간으로 나타내면 1이 되고요. 120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요런 초가 되겠죠. 세크 파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분자 분모에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시간만큼, 즉 30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80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 180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180도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로 바뀌겠어요? 120파이는 60Hz 그대로 두고 파이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0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180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반주기. 360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하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2가 들어가면 되겠죠. 2가. 이 자리에 2가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약분시켜버리면 60분의 1초 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 걸리는데 가는 시간은 60분의 1이 되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각도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서 정연파 교류가 만들어지고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정연파 교류는 지금처럼 발전기가 회전했을 때의 그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얘가 1회전했을 때, n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해서 정연파 교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최대값하고 순식값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되나요? 요까지 정리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 다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다 됐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이죠.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죠. 원래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를 정연파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순식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해하죠. 그런데 걔가 0도에서 항상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0도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세타만큼 먼저 시작할 수도 있죠. 세타만큼 먼저 시작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타만큼 먼저 반시계 방향 이동해가지고 세타만큼 먼저 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타만큼 이동한 거라면, 여기서 지금 그래프상에서 세타만큼 이동한 거라고 한다면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0도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고 얘는 뭐예요? 세타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만큼 먼저 똑같은 그림이지만 세타만큼 먼저 이동했을 때에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렇죠? 세타를 오메가 t에다 더해주게 되는 거죠. 세타를 오메가 t에다 이렇게 더해주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메가 t에다가 세타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이것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작할 수도 있죠. 늦게 시작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먼저 시작하면 플러스 세타가 될 겁니다. 이런 것, 이러한 세타에 대한 관계,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위상.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상. 얘를 뭐로 표현한다? 명칭 기억하세요. 위상, 초기 위상. 이해되죠? 위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위상이 빠른 위상일 수도 있고 그 위상이 어떻게 되죠? 늦은 위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때가 될 거고 이 그림에서 그렇게 위상이 존재했을 때에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시작하는 것은 플러스 세타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얘는 수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수, 양수, 뭐 이런 거, 허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각도에 대한 개념이고 요쪽이 뭐예요?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개념. 요거는 늦게 출발했다는 개념이 되니까 먼저 시작할 때는 플러스가 되고 늦게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상으로서도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정연파 교류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얘는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먼저 시작했죠. 0도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이걸 보세요. 이 그림을 정연파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기 중에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보세요. 먼저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림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세타만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당연히 50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만큼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요?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타를 찾아내면 돼요. 세타를. 자, 여기서 당연히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50이죠. 자, 얘는 최대값이 70이네요. 보자마자 얘 두 개는 답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근데 각도가 똑같죠. 각도가 똑같잖아요. 이럴 경우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인이잖아요. 사인보다 세타잖아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코사인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 있거든요. 이해합니까? 그럼 90도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 계산을 안 해도 얘가 답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타가 얼마인지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세타를 찾아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죠. 기억납니까? 반죽이 여기 4분의 1이니까 90도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바뀔 때, 요렇게 한 사이클 바뀔 때 여기가 180도죠. 그렇죠. 여기서 요렇게 바뀌면 바로 요 지점이 뭐가 돼요? 2파이가 되죠. 360도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얼마예요? 6분의 4파이죠. 6분의 4파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2분의 파이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얼마 와요? 2분의 3파이. 이건 2분의 4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건 2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세타를 구하려면 요렇게 오는 요까지가 2분의 3파이고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요까지 걸리는 게 얼마예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죠. 6분의 4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3파이에서 6분의 4파이를 빼주면 되죠. 계산기로 그냥 눌러주세요.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분수 계산할 줄 알죠?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다 이야기해드렸던 거 기억하죠? 분수 누르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몇 분의 몇 나와요? 그 대답해보세요. 계산기 못 누르면 지금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사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파이 빼고요. 그냥 파이 빼고. 계산기 그냥 누르세요.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하면 돼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통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계산기가 눌러주죠. 이건 얼마 나와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4파이 이렇게 하면 얘는 6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타가 나와요. 요거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냥 분수 계산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걸 통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6이 되려면 몇 곱해주면 돼요? 응? 공배수, 최소 공배수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서 6이 되려면 몇 곱해주면 돼요? 맞잖아요. 6 되려면. 여기 몇 곱해줘? 3.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9에서 4를 빼주잖아요. 이해되죠?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분의 5파이 이거 맞잖아요. 세타 찾아냈죠? 요거 대신에 세타 대신에 여기다가 요 세타 대신에 6분의 5파이 넣으면 6분의 5파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연파 교리를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 요거를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도 표현하는 방법이죠. 최대값이 10이에요. 주파수가 10이에요. t = 0에서 5가 된대요. t = 0. 이 뜻은 뭐냐면 t = 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요 t가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코사인 0도는 얼마입니까? 이게 0이 되면 코사인 0도가 되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코사인 0이면 얼마죠? 최대인가요? 1인가요? 1? 그잖아요. 코사인은 0도대가 1이고 사인은 90도대가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얼마야? 해보나 마나 10이에요. 안 그런가요?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계산기 눌러도 돼요. 그냥 10 코사인 0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대로 계산기 눌러도 10 나와요. 생각도 해야 되고 계산기도 눌러야 되고 얘는 사인 0도잖아요. 사인 0도는 계산해보나 마나 0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두 개는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죠. 5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0일 때 순식값이 5가 된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5가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중에 플러스 5인 거죠. 최대값은 당연히 10이고 주파수가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0이라고 보면 자, 요 첫 번째 요거 보세요. 요게 0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도예요? 60도죠. 60도잖아요.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네요. 2분의 루트 3은 8.66 나오나요? 사인 2분의 루트 3이 얼마예요?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사인 60도. 사인 60도잖아요. 딱 보면 계산기 그냥 눌러도 돼요. 2분의 루트 3이고 0.86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8.66 나오죠. 자,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이거 똑같은 60도죠? 코사인 60도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0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5 나오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답이 뭐예요? 얘가 그 값이 되는 거죠. 개념만 알면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정연파 교류가 뭔지 개념만 알면 쉽게 접근하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개념을 모르고 이거를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힘들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정연파 교류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파형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 현재 공부는 잘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됐죠?